유산 물려주니 사회 기부하겠다. 아들이 미치고 팔쩍 뛰는 거죠. 그 결정적인 계기가 고 가수 구하라. 제 동생이 죽어도 유류분을 받을 수 없습니다. 뭔 얘기야. 부모님 살아계실 때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C는 나쁜 애죠. 1억 2,500만 원을 줘야 됩니다. 뭐지? 안녕하십니까. 문종탁TV의 문종탁 변호사입니다. 유류분 잘 아십니까? 상속 못 받았는데 내가 유류분 청구할 거야. 이런 얘기 하잖아요. 못 받은 상속분, 내가 일정 부분은 유류분으로 받아올 수 있다. 많은 분들 알고 계신데요. 헌법재판소가 지난 4월 25일 유류분에 대해서 일부 조항은 위헌, 일부는 헌법 불합치 이런 결정을 했는데요. 착한 법 만드는 사람들이란 곳이 있습니다. 착한 법을 실제 만드는 건 아니고 만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겠죠. 남 얘기처럼 하는데 제가 거기 부총장으로 있습니다. 착한 법 만드는 사람들에서도 6월 28일 금요일 오후 4시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이 유류분 세미나를 합니다. 그래서 잘못 알고 계시는 사실이 있을 수도 있고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앞으로 유류분 소송 어떻게 될 것인지 유류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 먼저 유류분은 뭔가요? 민법에 있습니다. 친족 상속편에 있죠. 민법 제 1112조 그렇습니다. 1000조가 넘어가네요. 이런 조문들이 이렇게 많은데 민법은 국민의 생활과 관련된 법이기 때문에 조문이 제일 많죠. 1112조 보이십니까? 제 시그니처죠. 아예 다 보여드리죠.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호부터 4호까지 있네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법은 용어가 어렵죠. 근데 모든 학문이 다 진입할 때 용어가 어려워서 진입장벽을 만들죠. 피상속인이 뭘까요? 피 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피해를 받는다. 피동사의 피 봤으니까 죽었죠. 죽은 사람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고소를 당한 사람 피고라고 하지 않습니까? 피고. 고소를 원하는 사람 원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피고소인, 고소를 당한 사람. 피자 들어가면 당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상속을 당하게 됐으니 죽은 거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한자를 많이 알면 법에 유리합니다. 비는 낮을 비, 조는 높을 존. 직계비속은 아들, 딸, 손자 이렇게 내려가는 거고, 직계존속은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위로 올라가는 것이죠. 조는 위고 비는 내립니다. 상속은 밑으로 흐르죠. 내리사랑이라고 하죠. 직계비속이 먼저 받습니다. 그래서 직계비속이 법정상속분, 원래 법으로 받아야 될 거에서 내가 못 받더라도 2분의 1 반은 받아야 된다. 그게 유류분입니다. 배우자도 직계비속과 같이 2분의 1. 직계존속, 엄마 아빠가 자식보다 더 오래 살았다. 유류분으로 법정상속분은 3분의 1 받습니다. 4호, 형제자매. 제 동생 파리에 있는데요. OECD 참사관으로 가 있습니다. 저도 추석 때 파리에 가기도 했는데 사실 반계혈족이라고 그러죠. 형제자매, 어렸을 때 같이 살 때는 제일 친하지만 대면하는 경우도 있고 각자 또 결혼하고 자식 낳고, 그래서 옛날 때 제사 지내는 것도 보면 친척들이 모이다가도 그 친척들이 이제 손자 손녀 생기고 이러면 다 자기네들 명절하기 바빠서 멀어지죠. 그러니까 반계로 뻗어나가는 겁니다. 직계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반계혈족이 형제자매 3분의 1 유류분이 있었는데 이게 위헌이라고 날라갔습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유류분이 어떤 건지. 엄마 또는 아빠가 있었는데 자식이 한 명 있었는데 나쁜 놈이었죠. 엄마 아빠한테 포근하고 패륜적이고, 그래서 이 자식한테 유산 물려주니 사회 기부하겠다. 그래서 10억 원 전 재산을 사회 기부한다 유언장 작성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 기부받는 복지재단에 10억 원이 가니까 아들이 미치고 팔쩍 뛰는 거죠. 원래는 자기가 10억 다 받을 수 있었죠. 우리 아들. 직계비속 한 명이었으니까요. 자기가 받을 10억 원의 반, 직계비속이니까 2분의 1이라고 했죠. 5억 원을 받아올 수 있다. 그리고 5억 원을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전에 형제자매 됐는데 이제 형제자매는 유류분에서 사라지게 됐습니다. 전 제 동생이 죽어도 유류분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데 유류분 소송도 안 하겠죠? 유류분의 필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중대 로스쿨 교수님을 계시는 김상용 교수님의 자문을 통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밝혀집니다. 첫 번째 이유는 부양입니다. 피상속인, 피본 사람, 돌아가신 분 남으면 남은 사람들 살아야겠죠? 그러니까 부양적 요소가 필요하다. 이거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공동 협력으로 이루어진 재산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배우자 같은 경우 망인이 돌아가시면 아내든 남편이든 남는 사람이 재산 같이 이렇게 나왔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멋대로 다른 사람한테 다 줘버려도 내 유류분 정도는 내가 이거 기여한 건데 청산의 의미로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가까운 사이, 피가 섞였다는 건데요. 가족 간에는 친밀한 유대관계겠죠. 저도 제 동생 남매인데 서로 아끼죠. 그러니까 이런 유대가 있다는 것을 가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언 논란은 이런 것들이 현대에 와가지고 의미가 퇴색됐다는 거죠. 가장 큰 유언 논란의 전제는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이 내 재산 내가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왜 니들이 난리냐 이거죠. 망인의 재산 처분의 자유 문제가 있습니다. 또 가족 간에 친밀한 유대가 있을 거라는 전제고 희망사항이죠. 가족 간에 오히려 원수가 되는 경우도 많고 아예 안 보고 사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까지 상속재산을 다 보장해줘야 되냐?
그래서 이번에 형제자매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계기가 고 가수 구하라. 이번에 금고 자꾸 튀는 사람 이런 거 영상도 나오던데, 그 구하라 씨가 어렸을 때 가출한 엄마가 구하라가 죽으니까 상속재산 받겠다고 오고, 이런 것들이 아주 꼴보기 싫었겠죠. 그래서 이 친밀한 유대에서 형제자매가 유류분까지 청구할 건 아니다. 그래서 위헌을 한 것 같고요. 형제 자매에 대해서는 위헌이 돼서 날아갔다는 건 알겠는데, 헌법 불합치는 또 뭐냐 이렇게 궁금하실 거고, 그래서 뭐가 바뀌는 거야 이렇게 해서 보고 계시겠죠. 헌법 불합치는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위헌처럼 헌법에 위배되니까 바로 날리는 게 아니라 개정 시한을 줍니다. 이 법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으니까 언제까지 바꿔라. 그래서 이번 유류부는 2025년 12월 31일 25년까지 바꾸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내년이죠. 뭐를 바꾸라고 했을까요? 첫 번째,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 상실 사유를 적지 않은 민법 제 1112조 제1호부터 제3호. 쉽게 말해서 4호는 날라갔으니까 형제자매는 1호부터 3호까지 왜 너희들은 위원회에서 상속받을 때 상속 결격사유가 있는데 유류분 결격사유는 안 넣냐? 그러니까 헌법 불합치니까 결격사유 넣어가지고 바꿔! 이렇게 한 거고요. 자, 쉽게 예를 들어보죠. 지금까지는 피상속인 죽은 사람의 배우자, 자식, 부모라는 이유로 다 유류분 청구가 가능했죠. 하지만 돌아가신 망인의 학대를 하거나 폐륜적 행위를 하거나 방임하고 구하라 엄마처럼 쌩까고 지내거나 이런 사람들이 유류분 청구를 하는 거 속된 말로 엮었잖아요. 그래서 유류분 청구 소송이 들어왔을 때 법이 개정되면 얘는 부모한테 함부로 한 애다, 얘는 자식을 버린 애다, 이 배우자는 이혼 소송 중이었다, 이런 것들을 입증함으로써 유류분 청구를 막을 수 있겠네요. 소송에서 전 혼인 기간을 다 놓고 아니면은 살아오면서 이 과정을 놓고 싸워야 되기 때문에 판사님들의 업무가 가중될 거고, 또 무엇을 폐륜으로 보느냐, 무엇을 유류분 상실시키는 걸로 보냐, 상속 결격 사유를 준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기여부 준용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또 헌법 불합치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잘 이해도 안 되시죠? 318조에 1008조의 일을 준용하지 않아서 헌법에 불합치한다. 뭔 얘기야? 이렇게 할 수 있죠. 쉽게 말해서 유류분의 기여분을 준용하지 않으면 헌법에 불합치한다. 이건 또 뭔 얘기야? 하실 수 있죠. 실무적으로는 유류분 청구 소송에서 기여분 항변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요.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이렇게 노트패드를 준비했습니다. 법하면은 이렇게 그리잖아요. A랑 B 이렇게 하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중앙대학교 루스쿨의 김상용 교수님, 친족상속법의 대가시죠. 아버님도 김주수 교수님 1세대이셨는데요. 여기 논문을 참조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 손입니다. 자, 펜으로 저도 한번 그리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사례 같은 걸 그림 많이 그렸는데요. 보통 갑을병해서 청간을 쓰기도 하는데, 이런 것보다는 요즘 글로벌에 하니까 A, B, C로 하겠습니다. 엄마인지 아빠인지 여러분 취향대로 선택하시고, 아들인지 딸인지 여러분 취향대로 생각하세요. B는 착한 애입니다. C는 나쁜 애죠. 엄마를 20년간 부양했습니다. 간호도 하고 병원비도 내고 채무까지도 변제해주고 잘했어요. 피상속이 됩니다. 피 본다는 거죠.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재산이 5억 있었는데 C는 B에게 상속재산 분할 청구를 하겠죠. 직계 비속이 법정상속분이 수로 다르니까 2분의 1,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2억 5천만 원 달라고 소송을 하겠죠. 그러면 B는 C에게 기여분 항변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20년 동안 엄마 간호하고, 글씨 못 알아봐서 죄송합니다. 글씨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말로 하겠습니다. 내가 엄마 부양하고, 간호도 하고, 엄마 빚도 갚아주고, 생활비도 드리고, 이렇게 다 했으니까 내가 기여분 있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법원에 왔을 때 기여분이 엄마 재산 전체네, 5억 원 되겠다 야,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얘가 얼마 받아갈 수 있을까요? 5억 원 다 받는 게 기여분 맞는데 못 받죠? 그러면 그러면 유류분이라도 줄 수 없어요? 유류분은 이거의 2분의 1이라고 했죠. 자기가 받을 거에 자식이니까 4분의 1. 유류분 청구면은 1억 2,500만 원이겠죠. 이거라도 좀 주세요. 안 됩니다. 기여분은 유류분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잘 따라오셨나요? 그래서 기여분은 상속재산 분할 청구에 아주 큰 대항이죠. 그래서 효도하게 만드는 거죠. 다음, 같은 사례에 똑같은 A고 B고 C입니다. B 착한 애라고 했고 C는 나쁜 놈이라고 했는데, 이 경우에는 엄마가 똑같이 5억 원 있었는데 5억 원은 돌아가시면서 상속으로 준 게 아니라 살아있을 때 증여로 준 겁니다. 생전에 증여하셨어요. 그럼 5억 원을 갖고 있죠. 그리고 어머니 돌아가셨습니다. 유류분 반환 소송을 합니다. 얼마라고 했죠? 법정상속분 2분의 1에 2분의 1이니까 4분의 1. 똑같이 1억 2,500만 원을 청구합니다. 이 유류분 반환 소송에서 B가 기여분 항변을 할 수 있을까요? 기여했잖아요. 똑같이. 아까도 똑같은 사람인데 살아있을 때 줬냐 돌아가셔서 받게 되냐, 이 차이뿐입니다. 기여분 항변 지금 현행법에 의해서는 못합니다. 판례예요. 유류분 반환 소송에서는 기여분으로 대항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미리 받았다는 이유로 B는 C에게 1억 2,500만 원을 줘야 됩니다. 뭐지? 20년간 똑같이 부양했는데 살아있을 때 줬냐? 돌아가시고 줬냐에 따라서 유류분을 막을 수 있냐 없냐가 결정되는 거죠. 모순이죠. 그래서 우리 헌법재판소는 유류분 제도에 기여분해라. 그래서 기여분 항변이 할 수 있게 합니다. 정리하자면 상속재산 분할 청구했을 때 기여분으로 막고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이 돌아가셔서 이렇게 먼저 사전증여에 대해서 유류분 반환 소송할 때는 기여분 항변이 안 되는데 이젠 기여분 항변을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유류분에 대해서 누구보다 정확하게 풍부하게 설명해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중앙대 로스쿨의 김상용 교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이제 헌법 불합치에 따라서 민법이 개정되면 혈윤적 상속인에게 더 이상 유류분이라도 안 줘도 되겠네요. 또 예전에는 유류분 청구를 하면 기여분 주장을 못했는데 이제는 기여분 주장해서 부모한테 잘하는 사람이 다 가져갈 수 있는 위너 테이크스 올도 가능하겠네요. 유류분 상실 사유에 대해서 법관의 판단 재량이 커질 것입니다. 이 경우를 장기간 유기로 볼 것인지 정신적 신체적 학대가 될 것인지 그래서 사실 상속인 간의 분쟁은 엄청 커질 겁니다. 얘는 유류분 받을 자격이 있다. 난 유류분 받을 자격이 없다, 있다 이런 걸로 계속 싸우겠죠. 아직까지는 새로 개정되고 나온 판례들이 없기 때문에 이제 판례가 쌓이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좋은 변호사를 만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위에 있습니다. 자, 오늘 유류분 얘기를 들었는데요. 심화가 정도 뒤에 있고 표도 해서 나름 이렇게 사례를 그리고 했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해주시고 부모님 살아계실 때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문정탁TV의 문정탁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